비자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카드사에 한 8년 동안 다녔었는데요. 사실 비자는 그때도 좀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런 곳이었어요. 로고를 보면 되게 친근한데 로고 말고는 크게 아는 게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비자 그곳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자 컨설팅 앤 애널리티스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비자 코리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합류를 했고요. 비자에 오기 전에는 한 8년 동안 국내 대표 카드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했었고, 그 뒤에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한 2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첫 번째, 오랫동안 비자의 성장을 주도해온 사업 동력이 신용, 체크 혹은 선불카드 같은 그 플라스틱 실물 카드 위주의 상품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 있는 카드 회사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비자는 단순한 카드 회사가 아닙니다. 비자는 자금과 데이터의 흐름을 이끌 수 있도록 수많은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비자는 전 세계 모든 자금과 데이터의 접점을 연결시키는 글로벌 페이먼트 IT 회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제는 전 세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또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자넷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비자를 통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자는 세계 최대 결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비자넷에서는 1초당 6만 5천 건, 1분당 4천만 건 이상의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데, 많이들 쓰시는 SNS 인스타그램 아시죠?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는 그 사진 포스팅 대비해서는 한 70배, 그리고 사진 외를 포함한 뭐 글자 같은 포스팅 건수 대비해서는 한 14배 정도의 많은 데이터들이 비자넷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 스트리밍 건수 대비해서는 한 5.6배 정도 많은 데이터가 비자넷을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비자넷을 통해서 처리되는 데이터량이 2019년 대비 2020년이 약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VC팀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컨설팅,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분석 업무입니다. 데이터 분석 업무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걸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를 말하고요. 또 컨설팅은 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파트너사들이나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자의 파트너사인 핀테크사가 새로운 디지털 페이나 솔루션을 출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비자는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나 혜택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잘 맞을 건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사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고객사나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를 어떠한 방법론을 써가지고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아직도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비자는 오랜 기간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한 결과 가지고 있는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고객사들이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중에서도 VCA는 가장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비자라는 회사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전체 글로벌 원팀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팀의 규모를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할 때도 아시아 태평양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뭔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기보다 다른 나라와 함께 업무를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는 AI나 머신러닝, 딥러닝과 관련된 고도화된 분석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솔루션, 모델들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비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 노하우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저희가 작년에 신한카드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업무 협약 체결의 첫 번째 케이스로 개별 소비와 관련된 그린 인덱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개별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친환경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든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 이런 지수가 완성이 되면 실제로 소비자, 민간 기업, 정부기관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수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서로 모셔가기 위해서 전쟁 아닌 전쟁이 발생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에는 데이터가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키워드, 성공과 직결되는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매일 463 헥사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이런 데이터의 가치가 돈과 어느 다른 자본의 힘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기업들에게 존속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다들 코딩 전문가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코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역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과 출신만 할 수 있는 직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자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를 하고 있는 저도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문과, 이과 상관없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무에 관심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업종 간의 벽이 허물어져서 다양한 업종 간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 이런 다양한 업종들의 데이터를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데이터 솔루션이나 모델들을 만들어서 금융, 기술, 결제가 결합된 생태계에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비자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보안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비자가 강조하고 있는 보안이 과연 뭘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직구와 같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비자의 전문가분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